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의 대학교 1학년 새내기였던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백남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00년 6월 15일 날 대학교 1학년 새내기였고요. 6월 중순쯤은 항상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중을 나와서 상봉이 바로 이뤄진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왠지 되게 너무나 감동적인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뉴스를 보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3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단과대 학생회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아침이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학생회실로 이렇게 아침에 학교로 와가지고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다 TV 앞에서 이제 TV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봐라고, 저 진짜 중요한 거라고 보라고 해서 그냥 선배들이랑 같이 봤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놀랐어요. 그냥 그때 같이 이제 TV로 봤던 학생의 선배들은 진짜 웃기도 하고 약간 눈물도 흘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감동적이었는데 당시 이제 이렇게 남북이 만나야 됩니다.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빨갱이니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일반 이제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것도 정치적 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북한한테 쏘갔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이제 쭉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제 만나보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좀 감격적인 모습에 다 환호하고 약간 정말 좀 전체 국민들이 감동의 이런 며칠간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배들이 정상회담 발표가 나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실천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실천단을 하자고 그래서 새내기였던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실천단을 같이 했고 당시에 실천단 정식 명칭이 기억에 남는데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통일아주 실천단 만남이었어요. 학교 안에서 정상회담 소식과 이게 되게 잘 진행돼야 되는 회담이다 이런 내용으로 학우들 만나고 선전전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 만남 실천단의 주제곡이 그 가수 대중가요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새내기였던 저에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대중가요를 팔뚝질하면서 실천단 대표곡으로 같이 부르면서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6월 말 7월 초에 제가 1학년 때는 9박 10일로 여름농화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농화 시기가 정상회담 끝나고 얼마 안 된 직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여름농활의 주요 교양 중에 하나가 6.15 공동선언에 대한 게 교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양을 하러 진행했던 그 선배가 설명하면서 들떠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이 6.15 선언이라는 게 통일의 원칙 그리고 통일의 방안에 대한 합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교류하게 되고 만나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통일이 된 거나 다름없다. 수만 명씩 오고 가고 만났을 때 그게 뭐겠냐. 그런 게 바로 통일인 거다. 이런 식으로 들떠서 선배가 설명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 북측 대학생들하고 교류해보셨죠? 상봉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그때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북쪽 여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쌍꺼풀 수술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화장도 이렇게 나름 아이섀도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좀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좀 평양이나 이런 쪽에서 유행이나 이런 게 강하지 다 똑같지
뭐 그렇진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한테 쌍꺼풀 수술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저 이제 솔직한 질문들 주고받는 과정에서 왜 남쪽도 그만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주한미군에 붙고 뭐 붙잡으려고 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남쪽에 대해서는 북에서는 뭐 정보도 다 차단되고 막 모를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한테 그 정도면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괜찮지 않냐, 근데 왜 계속 미국에 매달리려고 하냐, 그런 질문을 해서 뭐라고 좀 답하기가 좀 부끄럽고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해서 첫째 날 만난 분이 둘째 날에도 미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인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또 몇 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북쪽의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근데 저희는 좀 어색했죠. 저희한테는 낯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제가 좀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2002년도에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북쪽 이제 선수들이 막 왔었거든요. 부산에 이제 다대포가 있어요. 다대포라는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쪽에 있는 뭐 만경봉호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거기에 입항을 했고 거기에 이제 북쪽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숙식도 해결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일반 그 주변에 막 주민들이 있잖아요. 막 북한 사람들 보러 간다고 막 보러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었고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일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저희가 막 한영한 통일운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막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뭐 현수막도 걸고 김대중 대통령이랑 당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같이 손잡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런 사진들을 막 걸었거든요. 근데 막 이제 북쪽 이제 응원단이었던 것 같은데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너무 당황해하면서 그 현수막을 막 이렇게 막 뜯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쪽 입장에서는 뭐 최고 지도자 이 사진을 이렇게 밖에 비도 오고 이러는데 여기 걸어놓을 수가 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랐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북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정말 더 많이 북쪽의 동포들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알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환영의 마음으로 그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그때 당시 북쪽 응원단 사람들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게. 북을 악마화하고 외세를 찬양하고 분단 체제를 계속 고착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매일매일 쏟아내고 유포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6.15 공동선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만났을 때 동포들이 어떤 사람이구나, 한 민족이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거를 결코 가리거나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선언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쌓인다면 걷잡을 수 없게 통일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평화이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대학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지금 내 앞길도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통일이나 뭔가 좀 더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버거운 것 같다. 우리 20대들한테는.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뭔가 새로운 출구와 활로는 평화와 통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섬나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도 정치도 많은 분야에서 평화와 통일로 갔을 때 우리 힘들어하는 젊은 층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남북이 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통일은 하지 말고 그냥 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통일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기존의 이제 한국 사회 체질을 바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대립하고 있고 이 뭐 주변에 뭐 우리 예전 역사 시간은 맨날 배우잖아요. 뭐 주변 열강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한반도에서 이제 그냥 평화롭게 그냥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 힘이 없이는 절대 이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미국도 여기 이제 뭐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러시아도 있고 무기도 팔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분단 체제 속에서 이득을 보는 이런 세력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통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되지 않으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그리고 당시에 6.15에서 막 이렇게 조항들이 쭉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냥 좀 미래를 좀 이렇게 밝게 그려봤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통일을 하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경제협력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아, 통일이 정말 이런 거구나. 그냥 단순히 남북이 만나서 그냥 같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통일을 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군사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는 이런 게 좀 통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6.15 공동선언은 사람들의 북에 대한 인식 그리고 평화 통일 지향하는 마음을 아예 다른 단계,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성장시켜준 선언인 것 같습니다. 공동선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 동포들과 손을 맞잡고 마음을 나누면서 평화 통일을 외쳤던 그 마음과 어떤 인식들을 무엇으로 지우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에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동포들을 악으로 보지 않고 함께 평화 통일 그리려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정치권만 잘하면 크게 더 폭발돼서 빠르게 평화 통일을 안겨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제 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인식들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북풍 공작 이런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제 뭐 어떤 특히 이제 보수 정당들이 극우 보수 정당들이 자기에게 이제 유리하게 뭐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반공 이데올로기, 반북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정치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항석영 씨가 방북해서 쓴 정말 예전에 첫 방북기가 그 책 이름이 아마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전에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안 살고 있었던 북한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정말 6.15 선언을 계기로 일순간에 확 이렇게 깨져버리는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이제 축적돼서 계속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북한의 모습을 보고 하면서 주민들의 이런 뭐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이나 이런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도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반북 이데올로기의 힘들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이런 걸로 많이 6.15 선언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6.15 학번이다 이렇게 썼어요. 00학번인 저희 학번 때는 6.15 학번이거든요. 이제 99년까지만 해도 8월 15일이면 항상 통일과 관련된 이게 중요한 투쟁을 하잖아요. 범민족 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행사장을 지켜야 되는 것만으로도 막 사수대가 꾸려져야 되고 전투경찰들과 싸워야 되고 이랬던 행사에서 공동선언 발표되고 2000년 이후부터는 통일대축전 이런 이름으로 엄청 성대하게 그리고 2005년에는 남과 북이 같이 만나서 행사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모습도 완전 이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6.15 학번이고 또 반미 투쟁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의 문제가 활성화되고 나니까 우리한테 분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투쟁도 더 활성화돼서 2001년, 2002년 이런 때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반미 투쟁을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크게 진행했던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는 6.15 학번으로
남북대학생 상봉 모임 이런 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의 대학생들하고 만나서 같이 등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2박 3일 동안 그런 것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6.15 학번입니다. 제게 6.15는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냥 이게 이전에 이제 6.15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통일운동도 그렇고 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 몇십 년 후에는 이제 통일이 되겠지. 그래서 나도 목소리 좀 통일이 좋으니까 통일하자고 이야기 좀 하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6.15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6.15를 실현만 하면 정말 통일할 수 있겠구나. 정말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책에서 보고 선배들이 말해주는 이런 통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통일이 이런 거고 우리가 통일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6.15 선언은 정말 통일의 설계도 이정표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스스로 처음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이후에도 이제 통일운동을 해나가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이렇게 뭐라겠죠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좀 잡아준 이런 게 6.15 공동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